교재 오늘 18페이지 18페이지 보면 되고 혹시 학교에서 진도 어디까지 나갔니? 어디 보자. 준호. 과학의 기초? 부교재. 아 맞다 얘들아. 양명고 부교재 있죠? 부교재 뭐 그 EBS 쓴다 했나? 개념 완성? 그러면 부교재 진도 나가고 부교재로 문제만 풀어? 진도도 부교재로? 교과서 거의 안 보고? 프린트를 안 줬다고? 잠깐만 프린트 안 줬어? 영명고 반 몇 개냐? 11개? 그럼 선생님들이 나눠줘서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반마다 과학선생님이 다르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스타일도 다르겠구만 그러면. 오케이. 차라리 그게 나아. 어떤 학교는 단원 뛰기를 해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지구 파트 하고 있고 어떤 선생님은 화학 하고 있고 막 그러면은 좀 시험 범위 개판 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나아. 수행평가 계획은 뭐 아직 안 알려줬지? 시험 한 달 전에는 알려주겠나? 3월 말 4월 초면 나오겠죠. 그때 수행평가 계획, 수행평가 뭐 보는지 나오면은 쌤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도움을 주지.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안 알려주면은 내 탓 아니다. 자, 오늘은 우리 빅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빅뱅과 이제 빛과 스펙트럼까지 공부를 해보자고. 자, 빨리빨리 해보자. 우주의 과거를 보는 눈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그냥 뭐 우주를 보는 눈이지. 본격적으로 여기 내용에 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우리 통합과학의 구조를 좀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통합과학은 여러분들 수능도 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기 전에 구조를 좀 알고 가면 좋은 점이 있으니까. 통합과학은 1과 2가 있어. 이제 통합과학 1 같은 경우는 주로 얘는 물질과 시스템, 2는 필요 없으니까 물질 그리고 시스템, 이 두 개가 핵심 주제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 가지고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지구 시스템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힘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그리고 생명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핵심으로 다뤄. 그지? 자, 물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스토리를 이제 풀어 나갈 때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합과학의 구성이 잘 됐다고 좀 칭찬을 하는 편인데, 스토리 라인이 되게 괜찮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서사를 풀어 나갈 때 페이드 인 방식이 있고 페이드 아웃 방식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전체에서 작게 들어가는 구조가 있고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보는 구조가 있어. 이거는 일종의 우리 동양식 사고와 서양식 사고에서도 나타나는 방법인데, 서양 사람들은 사고 체계가 동양인하고 좀 달라. 우리랑 좀 달라.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주소 할 때도 걔네들 사고 체계는 나에서 전체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소에서도 이게 드러나지. 어때? 무슨 거리, 무슨 스트리트, 무슨 동, 그지? 무슨 시, 무슨 나라 이렇게 가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주소 체계가 반대지. 그지? 대한민국, 안양시, 뭐 동안구, 저거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구조로 가잖아.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지? 자, 이 통합과학 1 물질을 설명하는 과정은 바로 이런 체계랑 닮아 있다. 전체에서 작게 들어갈 거다.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리고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우주 탄생부터 해가지고 시간 순으로 차근차근 가는 거야. 우주가 탄생했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뭐가 태어나? 이제 물질들이 뭉쳐서 별이 태어나. 별이 태어난 다음에 그 별 중에서 누가 등장해? 태양. 태양이 등장해. 태양이 등장하고 그 태양에 뭐가 딸려 있어? 지구가 딸려 있지. 그치? 행성인 지구가 딸려 있어. 그래서 지구를 살펴볼 거야.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자, 그럼 지구에서 이제 더 들어가는 거지. 지구에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 물질이 이루어져 있겠지.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있겠지. 그렇지? 그 물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원자까지 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원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을지 그거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이온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아니면 금속 결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야.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고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이 두 개까지는 이제 핵심적으로 잘 배울 겁니다. 자, 시스템에서도 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지, 수, 기, 생, 외. 그래서 총 5가지 권으로 되어 있잖아.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지권에 대해서 엄청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수권과 기권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배우고 역시나 생물권도 제대로는 2학기 때 이제 다루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스토리 라인이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통합과학을 공부를 특히나 중간고사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거의 여기까지 다 보게 될 건데 물질까지 다 보게 될 건데 이런 스토리 라인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바로 가보죠. 그러면 이거 좀 지우고 우주를 보는 첫 번째 우주론. 자,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구 탐사가 대부분 다 끝났어. 그래서 지구 바깥으로 이제 눈을 돌리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끼리 이제 토론이 이루어졌지. 그 중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낸 거는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런 잘 알고 있는 과학자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이제 정적 우주. 우주는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아인슈타인의 의견이었어. 근데 아인슈타인과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니까 우주는 정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동적이다. 동적 우주. 그러니까 역동적이다. 지구는 끊임없이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그 규모 자체가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펼쳐요. 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얘는 슈퍼스타급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얘는 좀 득보였기 때문에 둘이 이게 의견 충돌이 났어도 당연히 많은 학자들은 여기를 지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뭐냐면 역시나 아인슈타인만큼이나 매우 유명한 천문학자인 자, 망원경에도 이름 붙은 사람 허블. 저희 제임스 웹도 이제 허블은 은퇴하셨고 제임스 웹이 새롭게 이제 올라가셨지만 조금 옛날 사람이죠. 허블이었습니다. 허블이 이 시대에 어떤 걸 관측해내냐면 적색 편의 현상을 관측합니다. 이 시대에 적색 편의. 자, 여기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하는데 웬만하면 여기 이 부분은 시험에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적색 편의는 일종의 빛에서 일어나는 도플러 효과로 여러분 도플러 효과라는 그 말을 처음 들어봤죠?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는데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혹시 쿠키런 해본 사람? 해봤어? 아, 다행이다. 근데 쿠키런 안 해본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쿠키런도 안 해봤어? 쿠키런 쿠키가 달려가면서 그 젤리 먹는 거 있잖아. 쿠키런 킹덤도 있지.
쿠키런 또 뭐도 있냐? 월드도 있냐? 아 맞아. 쿠키런이 뭔가 많다. 자, 그럼 쿠키런으로 하면 안 되겠다. 쿠키런 원조 쿠키런은 쿠키가 달려가면서 여기가 젤리들이 있으면 냠냠냠냠 하면서 먹으러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럼 좀 다른 예시를 들어줄게. 자,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 여기 젤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움직여. 그럼 젤리가 1초마다 자, 이 간격 시간이 1초야. 그럼 너희들이 여기다 여기 입 벌리고 하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 젤리가 1초마다 띵띵띵띵 들어오겠지. 상상해. 이해했어? 이걸 더 빨리 먹는 방법 뭐가 있어? 속도를 개빨리. 아니 컨베이어 벨트는 이거 속도가 고정돼 있어. 그렇지. 니들이 앞으로 가면서 냠냠냠냠 먹으면 어때? 젤리가 입안에 들어오는 주기가 어떻게 돼? 짧아져 늘어져? 짧아지. 그렇지. 짧아지잖아. 바로 음파도 이게 똑같아. 파동도 이게 파동이라고 상상해봐. 파동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파동을 발생시키는 물체도 내가 파동이 나오고 있는 물체로 이렇게 가면은 이 파동이 주기가 더 어떻게 느껴지겠어? 짧게. 그렇지. 압축돼서 느껴질 거 아니야. 소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압축되면 이게 고음이 돼. 반대로 내가 이 뒤로 가면서 이 소리를 맞으면 어떻게 됐어? 저음이 돼. 그렇지?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 너희들 자 오늘 집에 갈 때 저기 도로 앞에서 자동차들 이렇게 기다리면서 소리를 잘 듣잖아. 자동차들이 엔진음이 다가올 때는 뿡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봐봐. 우 하면서 높은 음 나다가 나를 지나쳐서 반대로 가는 순간 갑자기 음이 낮아져. 그렇지?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야. 알겠지? 자, 관찰자와 음파를 발생시키는 물체의 상대적인 운동,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그 파동이 어떻게 압축되거나 늘어지게 나타나는 효과, 이게 도플러 효과야. 그럼 적색 편의는 뭐냐면 빛도 일종의 파동이니까. 자, 이렇게 노란색 빛이 있어. 원래 노란색 빛이야. 근데 내가 달려가면서 이 파동을 보면, 어떻게 돼? 이 빛의 파동이 압축돼 보이겠지. 그러면 이런 파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압축돼서 보여.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걸 설명했지? 했나? 빨간색 빛, 노란색 빛, 파란색 빛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 노란색 빛이었는데 이게 늘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더 압축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압축돼 보이면 이걸 청색 편의, 늘어지듯 보이면 적색 편의라고 불러. 오케이? 그럼 적색 편의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바로 그 물체와 나 사이가 거리가 뭐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그렇지.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야, 이게. 그럼 이 적색 편의가 그러면 몇몇 별들에서만 나타나냐? No. 모든 별이 다 적색 편의가 일어나. 뭔가 이상하잖아. 지구가 냄새 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멀어져, 별들이. 왜일까? 이거는 지구와 별을 담고 있는 이 공간 그 자체가 뭐하고 있다? 그렇지. 커지고 있다. 알아.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적색 편의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서 그러면 이 적색 편의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지. 동적 우주의 손을 들어준 거야. 이게 틀렸다는 게 드러난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자기가 이제 후회를 많이 했어. 자기가 이 주장을 했던 걸 후회를 많이 했던 거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근데 사실 아인슈타인 이거 말고도 실수 많이 했어요. 양자역학 그딴 일은 있을 수 없다. 신은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 막 이딴 소리 하면서 했는데 결국 맞죠. 자, 양자역학은 맞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세계의 천재였던 엄청 뛰어난 사람들도 결국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적색 편의 이유가 중요해. 이후에 결국 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다들 동의를 했어. 오케이. 우주 팽창해. 근데 여기서 또 의견이 갈려서 뒤지게 싸워. 서로. 어떻게 팽창할 거냐를 두고. 어떻게 팽창할 건데 두고 두 진영으로 이제 갈리는데 한쪽은 호일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주장하는 거. 한쪽은 가모프라고 하는 아저씨가 주장하는 거. 근데 가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풀을 좀 묵음해가지고 가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제될 때 가모라고 하기도 하고 가모프로 출제되기도 하고 어쨌든 자 호일은 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저희가 우주를 이제 탐사를 해봤을 때 우주의 물질의 밀도라든지 이런 게 팽창하고 있지만 밀도 값이 거의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서 가까운 성운 같은 걸 관측할 거 아니야. 성운이 뭐야? 별구름이잖아, 별구름. 먼지구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관측을 해봤을 때 밀도 변화가 거의 없어. 근데 우주는 커진대. 커지는 거 알았잖아. 밀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우주의 부피는 늘어나네. 자, 이때
그러니까 우주의 호일의 주장은 이거였어. 우주의 밀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냐. 근데 얘들아, 밀도라는 개념이 뭐야? 밀도 어떻게 계산해? 그렇지. 부피분의 질량이지. 이거야.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야. 우주가 자기가 관측해보니까 우주의 밀도가 유지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우주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며. 그렇지? 근데 얘가 유지되려면 당연히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그렇지. 우리 사람처럼 사람의 부피가 커지면 당연히 체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질량이 증가하죠. 우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호일이 주장했던 건 뭐야? 우주가 살찌고 있다. 그냥 그런 거야.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주가 살찌고 있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건 둘 다 동의했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할 거다. 자, 여기서 자, 여기는 중요하니까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실제로 별이라든지 은하들이 새로 생성되고 있지 않겠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그래서 별이라든지 은하가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야. 자, 근데 가모프의 입장은 정반대였어요. 그게 말이 되냐, 개소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관측했던 과학적 사실들을 봤을 때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 즉 질량이 뭐 갑자기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 질량이 뭐 우리 우주가 말 그대로 전부인데 다른 외부 우주가 더 있어가지고 막 거기서 흘러 들어오는 거 그런 건 그냥 가설일 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모프는 뭘 주장했냐면 당연히 질량이 뭐 할 거다?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당연히 질량이 유지되는 거고 그다음에 질량이 유지됐는데 부피는 커지네.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커지네. 그럼 밀도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작아져야겠지. 그러니까는 자, 가모프도 이제 팽창에는 동의했죠. 팽창에는 동의했지만 질량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량이 유지라는 건 우주 전체의 질량은 이미 고정돼 있다. 그런 상태에서 팽창하니까 계속 우주는 연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거야. 연해지는 우주를 주장한 거죠. 살찌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 체중은 그대로인데 살만 이렇게 부풀어 봐. 뭐야? 물살이야, 물살. 그렇잖아. 그런 느낌으로 우주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 호일이랑 가모프랑 서로 이제 양 진영 간에 이제 대립을 하면서 이제 가모프가 이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거꾸로 돌려보면은 우주가 옛날에 한 점이었는데 얘가 마치 폭발하듯이 팽창해가지고 이제 폭발하듯 팽창해서 우주가 탄생했다. 폭발하듯 팽창해서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일이 이제 놀리기 위해서 이제 가모프를 놀리려고 이제 그러면 우주가 뭐 빵 하고 탄생했냐?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 빵이 뭐죠? 한국어란다. 총소리 의성을 어떻게 내? 그렇지, 빵하고 내잖아. 미국 애들 어떻게 해? 뱅이라고 하잖아. 한국어로는 빵이라고 하고 졸라 비슷하지. 그래서 그러면 우주가 폭발해서 팽창했으니까 얘들이 이름을 빅뱅이라고 놀렸어요. 그럼 우리 한국어로 하면 뭐예요? 큰 빵 이러는 거야. 큰 빵 이론이 되는 거잖아. 빵하고 터졌다며. 그래서 맨날 놀렸거든요. 근데 그게 밈이 된 거야. 다른 과학자들도 큰 빵 하면서 맨날 놀린 거지. 그게 너무 입에 착착 붙으니까는 나중에는 공식 용어로 채택됩니다. 빅뱅 이론. 우리 집은 큰 빵 이론이잖아. 그렇지? 원래 세상은 그런 거죠. 밈이란 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모프의 이론이 이제 빅뱅 이론이 돼가지고 이름이 붙었는데 결국 둘이 이제 싸우다가 결론이 나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 이것도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또 알아둬야겠지.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이 나는데 그 결론이 나는 걸 좀 보기 전에 이 가모프가 주장했을 때 이게 단순히 얘가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얘 좀 되게 똑똑한 게 예측을 합니다. 자, 빅뱅에 주로 이제 출제되는 빅뱅의 증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 자, 이거 질량비 3대 1 체크.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그 과정조차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수행평가에서 논술형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얘는 잘 들으세요. 이걸 설명을 하려면 먼저 입자의 구조부터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 세상에서 물질을 쪼개고 이 물질을 쪼개다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알지 다들? 물질이 이루는 작은 알갱이 뭐라 불러? 그렇지, 원자라고 불러. 근데 원자도 한 번 더 쪼갤 수 있잖아. 원자, 핵. 그렇지, 원자 핵과 그렇지 전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자 핵도 자세히 보면 그 구성품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양성자 and 중성자가 있어요. 근데 이 미친 과학자 녀석들은 심지어 이것까지 부시는데 성공했습니다. 양성자와 양성자를 이제 입자 가속기로 충돌시켜 가지고 이걸 부셔버립니다. 부셨더니 쿼크라는 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의심병이 드는 거지. 쿼크도 부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의심병이 드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쿼크까지야. 지금 쿼크까지 어쨌든. 그래서 이것까지도 부시면서 쿼크라는 게 있다는 것까지도 막 알아냈는데, 그래서 세상에 이제 이 양성자 같은 경우는 업쿼크, 다운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성자 같은 경우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셔보니까 이제 가모프가 생각하기에 빅뱅이 일어날 당시 가장 기본 입자인 이 전자, 업쿼크, 다운쿼크 얘네들이 우주 전역에 아주 많이 생겼을 거다 라고 상상을 해본 거지. 자, 그러면 봐봐. 업쿼크, 다운쿼크, 뭐 전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다고 해봐. 자, 근데 이게 업쿼크랑 다운쿼크랑 당연히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끼리 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주에서 이렇게 묶이면 이게 양성자, 요렇게 묶이면 이 뭐야? 중성자가 생겼을 거다라고 상상한 거지. 그래서 가모프는 우주가 탄생할 당시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은 개수만큼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했어요. 자, 그럼 당연히 1대1이죠. 1대1인데 이걸 1대1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확장시키겠습니다. 각각 8개씩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8개씩. 지금 양성자가 있어. 자, 중성자가 또 이렇게 8개 있는 거야.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8개? 8개. 1대 1이야. 자, 여기서 이거는 얘들아 교재에다 적어놔. 이거 선생님이 써주는 거 요거. 일단 첫 번째, 앞으로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혹은 화학에서 계속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보면은, 자, 질량은 뭐 했어? 보존. 그렇지. 질량은 보존됐지. 자, 에너지는 뭐 했어? 그렇지. 에너지도 보존된다는 거 잘 배웠어. 질량 보존은 언제 배웠냐면 화학 반응식 막 할 때 원자들끼리 막 지들끼리 막 붙어도 그 원자들 그 자체는 유지되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질량은 보존되더라 막 배웠었고,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막 계속 변환이 되는 와중에도 총 에너지 값은 유지되더라 뭐 그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실 얘랑 따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립니다. 바로 이제 지구에서 우라늄 혹은 우라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대문자로 써야지. 뭐 우라늄이라든지 세슘 혹은 토륨 혹은 이제 라돈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얘네들이 지들 스스로 갑자기 부서져요.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지 혼자 이제 무너져 막. 지 혼자 막 부셔지면서 막 갑자기 막 에너지가 팍 나와. 그래가지고 이거 개쩌는데 하면서 이제 그걸 열심히 뭉쳐놓으면 뭐예요? 그게 핵폭탄이에요. 진짜요. 그게 뭉치면 핵폭탄이에요. 근데 이 핵폭탄이라는 게 그런 붕괴 임계 질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핵폭탄 작동 원리 궁금하지? 개 간단해. 그냥 우라늄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준비해. 이번에는 우라늄 이렇게 생긴 거 준비해. 이걸 여기다 끼우면 폭발해. 진짜야. 그냥 이거 갖다 끼우면 폭발하는 거야. 굉장히 조심해야 돼. 흔들려가지고 잘못 이게 집게가 갑자기 땡 열리면 이제. 그래서 핵폭탄 유지 비용이 꽤 비싼데요. 자 어쨌든 핵폭탄을 그렇게 작동하는데, 그러니까 원자가 스스로 부서지면서 질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이거를 이제 규명한 게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E는 mc 스퀘어 이렇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 뭔가 이게 지금 c가 빛의 속도거든 얘들아. 자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뭔가 익숙하지 않아?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무슨 에너지? 그렇지 2분의 1 mv 제곱에서 형태가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실제로 1g의 질량이 사라지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가 계산해 보면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제곱하면 몇이겠어요? 3 곱하기 10의 16승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거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없애면은 10의 13승이죠. 즉 1g의 질량이 없어질 때 3 곱하기 10의 13승 줄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칼로리로 바꾸잖아? 칼로리 1칼로리가 4.2줄이야. 귀찮잖아. 그냥 3줄이라 하자. 귀찮잖아. 3줄이라 하자. 그러면 이게 무려 1 곱하기 10의 13승 칼로리네. 자 여기에서 1000 빼면 자 저기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세트 하나 사면은 그게 1000kcal니까 1000kcal 이거 킬로칼로리를 이렇게 킬로로 바꾸면 뭐야? 1 곱하기 10에 10승 킬로칼로리. 이 칼로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붙여주면 네, 졸라 많은 햄버거. 핵폭탄 1g 하나 없어질 때 졸라 많은 햄버거를 태워야지 나오는 에너지가 나온다. 뭐 그런 거지.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아는 과학자들은 혹시 반대 사례도 있지 않을까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아냅니다. 에너지가 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빛이 가다가 갑자기 입자 2개로 나와. 이런 걸 쌍생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에너지가 즉 질량을 가진 입자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걸 역시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이 질량과 에너지라는 게 사실 뭐하다? 동등하다라는 거를 깨달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질량을 곧 에너지로 봐도 질량이 없어지면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거를 약간 그럼 형태를 변형할 건데 뭐냐면은 이걸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E는 델타 mc 제곱. 이때 여기 델타라는 의미는 변화값이야, 변화값. 얼마나 질량이 없어질 겁니까? 그런 얘기를 품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앞에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양성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 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양성자 같은 경우는 이 질량값이 몇이냐면 1.037 정도 되고, 얘랑 비교해 봤을 때 1.038 정도 됩니다. 누가 무겁습니까? 중성자 그렇죠. 중성자가 무겁죠. 자, 근데 앞으로 우리는 질량을 또한 뭘로 해석할 거다?
에너지 그 자체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지?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비교한다는 거는 이 입자가 품고 있는 에너지 자체를 비교했을 때 누가 에너지가 크다? 중성자. 그렇지, 중성자가 에너지가 큰 입자라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될까 흡수해야 될까? 흡수해야 돼. 그렇지. 에너지를 더 먹어야 여기까지 변해서 올라가는 거야. 승급하는 거지. 자, 얘가 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방출. 그렇지. 뱉어내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양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으면 우주가 막 탄생했을 당시 우주는 무지막지하게 뜨거웠어요. 무지막지하게 뜨겁다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우주 속에 들어있는 이 입자들 주변에 에너지가 겁나 많다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가 겁나 많으면 자, 이 양성자 입장에서는 이 돌아다니는 에너지를 냠 먹어. 뭐가 돼? 그렇지. 중성자로 바뀌는 거야. 아니 여기 에너지를 냠 먹었으면 여기 에너지가 비었네? 그럼 얘가 퇴하고 에너지를 뱉어. 그럼 얘가 뭐가 돼? 양성자. 그렇지. 양성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 쌤. 똑같잖아. 아까 전이랑.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 조금 유식하게 동적 평형이라 부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만 처음과 나중에 결과가 뭐한 것? 같은 것. 그렇지. 유지되는 것. 동적 평형. 너희들 체중도 지금 뭐하다? 동적 평형. 처묵처묵 한 거랑 싼 거랑 똑같다. 그럼 내 체중이 뭐한다? 유지된다. 이게 동적 평형. 자,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먹으면 뭐가 많이 나와? 쉬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아, 다행이야. 우리 반이 여학생이 없어. 구성 어쨌든 이게 남고반의 이제 장점이죠. 자, 어쨌든 그래 이것도 또한 뭐다? 동적 평형. 내 몸에서 무엇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물의 양, 수분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동적 평형인 건데, 자, 얘도 그래서 그렇게 동적 평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게 상황이 점점 바뀝니다. 우리 우주가 뭐 하고 있다고요? 팽창하고 있다고. 중학교 3학년 기권단원에서 구름 생성 원리 배웠지. 공기가 팽창하면 공기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가. 그렇지. 우린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불래? 단열 팽창. 굿. 단열 팽창이라 불러. 우주라고 별다를 게 없어. 과학이란 건 원리가 다 같이 적용돼야 돼. 자, 공기가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가네. 우주가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내려가는 거야. 그렇지.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주가 팽창할수록 온도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는 온도는 곧 에너지의 밀도야. 에너지의 밀도, 즉 이 에너지의 총량은 같은데 이게 팽창해버리니까 에너지들이 주변을 흩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야, 이 양성자 입장에서 에너지 주워 먹기가 점점 쉬워지겠냐 어려워지겠냐? 그렇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양성자는 중성자로 변하기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근데 반대로 중성자는 이제 주변에 에너지가 비니까는 뱉어내기는 쉬워. 그렇지.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중성자들이 양성자로 배신 때리는 게 오히려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해. 이렇게. 계속. 이게 만약 계속됐다면 세상에 중성자 따위는 없어졌겠지. 즉 그럼 이게 무슨 끔찍한 소리냐면 온 세상이 다 수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따위는 없는, 온 세상에 수소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졌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이 오묘한 우주의 이치는 여기서 그 변화가 멈춥니다. 자, 이때 온도 잘 기억해야 돼. 3000 켈빈. 우리가 좀 이따 뒷 시간에도 할 건데 몇이라고? 3000 켈빈. 3000 켈빈이 됐을 때 이제 우주는 충분히 추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것도 하나 적어도. 우리가 그 온도에 따른 물질의 경향성을 보면은 뒷부분 빅뱅에서도 이제 다룰 건데 봐봐. 고, 액, 기. 고체, 액체, 기체. 고체를 액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하면 돼? 열을 뭐 해주면 돼? 주면 돼? 뺏어야 돼? 줘야지. 그렇지. 열을 줘야 돼. 즉 뜨거워지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액체에서 기체 갈 때도 역시나 뜨겁게. 그렇지. 뜨겁게 해주면은 기체로 가는 거야. 반대로 기체를 차갑게 해주면 어떻게 돼? 액체로 가. 액체를 더 차갑게 해주면 어떻게 돼? 고체로 가. 자, 근데 이게 물질의 상태를 봐보자. 고체라는 거는 입자들이 굉장히 따닥따닥 뭉쳐있는 거야. 액체라는 거는 얘들이 약간 느슨하게 풀려있는 거고, 기체라는 건 완전히 서로 독립돼서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경향성을 봐봐. 뜨겁게 하면 뜨겁게 할수록 물질을 뭐 하려고 해?
그렇지. 퍼지려고 해. 차갑게 하면 차갑게 해서 물질을 어떻게 해? 뭉치려고 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주가 충분히 차가워져 버리니까 이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버립니다. 뭘로? 헬륨으로. 이렇게. 나머지 이제 양성자 하나하나는 전부 다 수소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를 가모프가 지가 이 값들을 계산해 가지고 예측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수소 몇 개? 12개. 그렇지. 헬륨은 그 상황에서 몇 개? 1개가 생길 거다. 라고 예측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 수소랑 헬륨은 몇 대 몇? 12대 1. 이게 증거다 이거.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건 3대 1이라. 숫자가 다르네? 왜 다를까? 그렇지. 얘는 질량비입니다. 이거는 무슨 비율이에요? 개수비. 그렇지. 개수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을 비교하려면은 얘가 질량 몇 짜리야? 알갱이가 몇 짜리야? 4짜리잖아. 그러니까 헬륨은 1개짜리가 질량이 4야. 얘는 1개짜리가 질량이 1짜리니까 12 곱하기 1 하면은 12야. 따라서 질량비는 12대 4. 3대 약분하면 3대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시간 투자를 이렇게 해가면서 설명을 한 이유는 이게 몇몇 학교, 심지어 이제 양명고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선생님이 이걸 서술형으로 문제를 살짝 상황을 꼬아요. 그러니까 if를 만들어요. if.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지. 이것까지 양성적으로 다 변했으면 온 세상이 뭐였을 것이다? 다수소였을 거지 않겠냐. 자, 그러면 이걸 서술형, 논술 문제 같은 걸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등장할 수 있어. 우주가 얘 둘이 남았을 때 이제 헬륨이 생긴 게 아니라 중성자가 4개 비율이었을 때 이제 헬륨이 생성됐다고 하자. 그렇다면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질량 비율이 몇이겠느냐. 풀어봐. 이 상황에서 헬륨 이제 원자핵이 결합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렇게랑 이렇게랑 헬륨이 됐겠죠? 수소 몇 개? 헬륨 몇 개? 2개. 헬륨은 2개. 근데 헬륨은 입자 하나에 알갱이가 몇 개짜리? 4개짜리. 질량 몇 대 몇? 수소 8대 얘도 8 하면서 질량 비율 1대 1. 즉 그렇게 됐을 때는 우주의 절반은 수소, 우주의 절반은 헬륨이었지 않겠냐. 이렇게 답안을 적어서 내면 되겠습니다. 물론 풀이 과정까지 적어서 대부분 서술형이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으면 이제 빅뱅의 증거 하나 봤네.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또 이제 더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뭐냐면 자, 봐봐. 23페이지 봐봐. 23페이지. 보면은 갑자기 이제 교과서라든지 교재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여기랑 얘랑 연관돼 있어. 얘 이제 왜 되는지 알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3대 1이라고 가모프가 주장을 했는데 근데 말만 들으면 알 수가 있나?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그렇지. 가모프 네 말이 맞는지 확인 절차가 들어가야겠지. 가모프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수소고 25%, 그러니까 얘가 3이니까 75%. 얘가 25%일 거야. 아직도 우주는 이게 이렇게 구성돼 있어. 나머지 원소들은 엄청 찌끄레기 가지고 엄청 적어. 사실상 얘 둘이 합치면 99.99% 아직도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가모프가. 그게 맞냐를 보고 싶으면은 결국 우주에 둥둥 떠 있는 거 다 뭐야? 뭐가 떠 있어? 둥둥둥둥. 뭐 떠 있어? 별, 은하. 얘들 있을 거 아니야. 얘들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 그렇지. 이거 2개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별과 은하의 성분을 추적하면 되겠다. 어떻게? 자, 태양의 성분을 알고 싶어. 그럼 태양까지 가? 큰일 나죠. 일단 갈 수도 있어요.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인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없죠. 그렇죠? 어쨌든 별과 은하를 좀 더 스마트하게 성분을 알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바로 스펙트럼이 있는 겁니다.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이제 원리는 어떤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도 시험에 원리가 또 나오니까 24페이지 보면 또 나오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죠. 내가 저번 시간에 그거 얘기했던가? 전자껍질? 전자껍질.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내가 세슘 원자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했구나. 자, 선생님이 두 개를 보여줄게. 봐봐. 예를 들면 수소부터 보여줄게. 자, 수소는 이런 느낌이야. 헬륨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야. 차이를 알겠어? 전자껍질의 이 간격이 달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는 2층에 있을 수도 있고 3층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지금 얘만 고려해 보자. 방출할 수 있는 빛의 종류가 총 몇 가지일까를 따져보면은요. 무려 3가지입니다. 왜냐면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 나오는 빛. 3층에서 몇 층으로 갈 때? 그렇지. 1층으로 갈 때 나오는 빛. 또 그렇죠. 2층에서 1층으로 갈 때 나올 수 있는 빛. 이 3가지의 빛이 그러니까 3가지 에너지 값을 가진 빛이 방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에 선이 3개 그어지는 거예요. 스펙트럼. 오케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헬륨은 어때요? 엄청 촘촘해. 겁나 많죠? 그러면 만약 이런 데에 전자가 있다고 하면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여기서 1가지, 2가지, 이거는 똑같지. 빼야지. 이렇게도. 그다음 이것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겁나 많죠. 그러면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온다? 촘촘하게 나온다. 이 느낌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원자마다 그러니까 이 원자라는 녀석들마다 원자핵과 전자들의 개수와 이 전자껍질의 위치, 간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나오는 이 에너지값, 그것 때문에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것 때문에 마치 원자들의 지문처럼 이 스펙트럼 값이 고유한 값, 그러니까 물질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을 갖는다까지가 스펙트럼의 핵심이야. 그러면 이 별이라든지 은하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뜨겁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뜨거우니까 지들이 스스로 빛을 방출해. 그럼 이거를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이 별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라는 게 개요예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법으로 별들과 은하를 추적했더니 와우, 진짜 가모프의 말대로 질량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개쩔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봐봐요, 여러분. 수능 수리 영역에서 주관식이 5문제가 나오지만 그걸 찍어서 맞추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가모프도 찍어서 맞춘 걸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약해. 그런데 약한 증거. 두 번째는 강력한 두 번째부터는 좀 쉬었다 하자. 와, 야, 주말인데 왜 이렇게 빡세게 해? 하긴 그건 그러네. 너희들 고생이 많다. 도시락 싸고 다요, 도시락. 그것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하긴 그것도 그렇긴 하네.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좀만 더 고생하자. 공부하자. 자, 아까 이제 두 번째 증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죠. 이거는 뭐 찍어서 이 수치를 맞출 수 있다 그렇다 쳐. 근데 이 가모프는 한 가지 예측을 더 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제 우주가 폭발하듯이 생겨날 당시에 입자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빛도 에너지도 같이 발생하면서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이렇게 빛이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입자들도 있고 빛도 있고 이런 거지. 자,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주가 점점 뭐하고 있다 했어?
그렇지. 팽창하고 있다 했지. 그러면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빛이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가 요만하다고 했을 때 빛이 이런 느낌이었다면 우주가 팽창해서 이런 느낌이 됐다고 해보자. 어떻게 될까? 자, 얘가 고무라고 해봐. 고무에다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지렁이처럼 빛을 그려. 그다음 고무를 이렇게 늘려. 그럼 빛 어떻게 돼? 그렇지. 빛도 같이 늘어나지. 그래서 실제로 우주 안에 있는 이 빛도 우주의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 그 자체가 늘어나 버리면 빛도 변합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빛이 늘어지는 거야. 자, 근데 빛의 에너지는 이 진동수에 따라 달렸거든요. 자, 봐봐.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뭐가 더 에너지가 넘쳐 보여? 첫 번째 게 에너지가 넘쳐 보이지? 이게 진동하는 횟수가 빛의 에너지랑 직결되는 요소인데 그럼 이게 에너지가 높은 빛이고 얘는 에너지가 뭐한 빛이야? 낮은 빛이야. 에너지가 낮은 빛이라는 말은 이 빛을 에너지로 환산했을 때 온도처럼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럼 얘는 온도가 막 엄청 높은 막 3000000000 켈빈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막 한 3 켈빈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빛이 낮아지는 거야. 빛 그 자체가.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걸 가모프가 예측한 거야. 옛날에 탄생했던 이 빛들이 그때 당시에는 에너지가 엄청 높은 빛이었는데 현재 우주는 엄청 팽창해서 겁나 커졌으니까 빛도 쫙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빛이 돼 있을 것이다. 이게 아직도 우주 전역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마치 배경처럼 이라고 해서 우주를 배경처럼 떠돌아다니는 빛. 빛을 조금 더 유식한 단어로 두 글자로 바꾸면 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모프가 예측한 두 번째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까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영역을 예측합니다. 복사는 여러분 그냥 빛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가모프가 이 두 가지를 증거를 예측을 했고 얘는 스펙트럼으로 찾았어. 얘는 존재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 일단 에너지 값이 너무 작아가지고 측정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도 자, 이분들 이름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펜지어스 그리고 and 한 명 더 윌슨. 펜지어스랑 윌슨이라고 하는 아저씨들이 이제 얘들을 뭐 하는 과학자들이냐면 그 전파 탐지, 그러니까 전파 기술을 연구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무선 통신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분들이 실험을 할 때 막 이렇게 안테나 같은 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삐디삐디삐디 하는 그 전파 같은 거 이게 수신하고 발신하고 하면서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자신들이 이제 헤드폰 끼고 이거 소리를 막 이렇게 듣는데 자꾸 막 노이즈가 칙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이씨 하면서 이제 나가봤더니 여기 비둘기에 똥 싸놨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빡빡 닦고 졸라 광나게 빡빡 닦고 엄청 세팅으로 다시 세팅하고 다시 이게 설치를 해서 다시 또 이제 실험을 하는데 자꾸 막 노이즈가 칙한 소리 들려요. 아니 빡빡 닦았는데 왜 들리지? 하면서 자기들이 실험하는 것 외에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잡음이 지금 오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연구 주제가 바뀌어요. 자기들이 이거 전파통신 연구하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오는 이 잡음이 개빡치니까 이 잡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알게 돼요. 이 잡음이 약 에너지로 치면 4.2 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어떤 빛이라는 걸. 그래서 문헌을 막 뒤져보면서 이거랑 비슷한 뭔가 내용이 연구 주제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가모프가 예측했던 얘랑 에너지 값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렇게 해서 찾아내버립니다. 바로 우주 배경 복사를. 자,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 이런 TV를 진짜 봤어요. 선생님은 뭐랄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 역사의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절반 정도는 봤거든요. 현재까지 봤을 때. 선생님이 80년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서 흑백 TV도 본 사람이야. 흑백 TV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유치원 때 흑백 TV 보다가 초등학생 때 갑자기 TV가 업그레이드 됐어. 컬러 TV가 됐어.
그래가지고 아니야 선생님은 국민학교도 다녔고 초등학교도 다녔어요.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 바뀌더라고. 네. 그래서 그랬었던 어쨌든 자 흑백 TV, 컬러 TV 이런 시대 그래서 그 TV에 이렇게 안테나가 달렸었거든요. 옛날 어렸을 적에는 거기에 의문을 품지 않았었는데 좀 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원래 이 TV라는 게 전원 버튼 누르면은 전원이 들어와서 켜져. 근데 그래서 TV 리모컨이 두 개야. 채널 온오프가 있고 TV 온오프가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TV는 켜져 있는데 채널 온오프를 시키면요. 이 안테나에 이제 위성에서 TV 신호가 올 거 아니야. 채널들 신호. 이거를 오프 시키는 거야. 그럼 TV는 켜져 있는데 신호는 안 받는 상황. 그럼 어때야 돼요? TV는 까매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한 번씩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신호 끊기면 칙 하는 그런 화면 있지. 그게 그 TV 실제 옛날 TV 그걸 이제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똑같이 재현한 거거든. 그래서 옛날 TV들이 TV는 켜놓고 신호를 오프 시켜놓으면 이게 칙 하면 찍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 바로 TV가 우주 배경 복사를 수신해서 그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 우주 배경 복사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 TV를 끄면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데 뭔가 자꾸 점 같은 게 찍혀서 나타난다는 게 진짜 우주 배경 복사를 받아서 TV가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21페이지 우주 배경 복사 증거 그림에 있습니다. 점이 엄청 많이 찍혀 있죠? 우주 배경 복사가 이게 점점 세밀해지는 거야. 옛날에는 구린 해상도였다가 해상도가 점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했고 찾아냈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다? 가모프가 이겼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기왕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끝내보자. 자, 우주 배경 복사를 잘 보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 외워야 되는 내용인데 3에서 약 4켈빈 사이의 에너지 값을 갖는다. 여기 중요. 현재. 옛날에는 이것보다 온도값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더 높았겠죠. 우주가 뜨거웠을 당시에는 이것보다 높았고,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 우주 온도이기도 해요. 현재 우주 온도. 이거를 섭씨 온도로 바꾸면 약 영하 270도야. 사람들이 흔히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우주에 이렇게 사람이 노출되면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의 체온은 약 36도죠. 자, 이걸 켈빈으로 바꾸면 여기다 273 더하면 몇이야? 309 켈빈 정도 되는 건데 우주의 온도는 뭐야? 우주에서 오고 있는 빛은 3켈빈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내가 3켈빈짜리 먹고 내 온도에 해당하는 빛을 내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오니까 그렇지? 적외선 방출하면 손해야 이득이야? 손해야 이득이야? 3짜리 에너지 먹고 309 뱉어내. 손해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추워. 이제 그래서 춥다는 거긴 한데 이거는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얼음이라고 하는 차가운 물체에 닿았을 때는 얼음이 적극적으로 내 열을 샥 빨아가니까는 순식간에 열을 뺏기면서 이제 추워지긴 하지만 우주에는 매질이 거의 없잖아요. 물질이 거의 없이 우주 배경 복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먹은 것보다 뱉어내는 게 많아도 이 뱉어내는 이 내가 몸에서 발산하는 열이 조금 빨리 빠져나가는 그 속도 때문에 얼어 죽는다?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추움을 느끼긴 하겠지만 우주 그 자체에 노출돼도 이것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다. 다만 우주는 공기가 없으니까 내가 부풀어서 죽죠. 압력 때문에 죽어요.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복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터지지 말라고 눌러주는 옷이에요. 이해했어요? 대략 이게 갑자기 우주로 노출되면은 기압이 아예 없으면 내 몸에 1분 내에 3배로 팽창해. 그러면 상상해봐. 야, 두개골이 이렇게 있는데 두개골에 이게 너희들 해골 알지? 해골. 눈 들어있는 그 구멍에서 눈알이 갑자기 3배 팽창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어떻게 될지 이제 상상에 맡길게요.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뭐 허파도 그렇고 허파도 이렇게 막 팽창하면서 이제 갈비뼈 근데 팽창 안 할 거 아니야. 갈비뼈 비집고 나올 거 아니야. 끔찍해. 어쨌든 그렇게 위험하다. 자, 우주 배경 복사에서 이 3켈빈, 4켈빈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자 마지막 사진 봐보자. 마지막 사진에서 우주 배경 21페이지 우주 배경 복사 마지막 사진을 봤을 때 뭘 느낄 수 있니? 색깔이 어때? 좀 다르지. 자 우주 배경 복사를 이렇게 찍어놓은 게 지금 이게 우주 전체 모습이야. 이 우주 전체 모습을 그 축소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어떤 데는 빨개, 어떤 데는 어때? 좀 어두운 색이 있어. 어떤 데는 밝은 색이 있고. 이해했지? 자 이렇게 밝은 곳은 뭐냐면 대충 예시값이야. 막 한 3.7 켈빈 정도 되는 거야. 어두운 곳은 막 한 3.6 켈빈 정도 되는 거야. 자, 요걸 놓고 봤을 때 우주는 전체적으로 온도가 균일해요, 안 균일해요? 전체적으로 균일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균일해요, 안 균일해요? 안 균일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문제에서 균일하다, 균일하지 않다를 동시에 표현해요. 자, 우리 문장도 있어요. 봐봐. 맨 아래 문장 보면은 우리 교재 맨 아래 보면은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에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장소에 따라 균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온도가 낮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운의 별과 은하가 탄생한다. 여기는 균일하지 않다고 해놓거든. 그지? 근데 동그라미 2번 봐봐. 위에 동그라미 2번 우주 배경 복사의 마지막 부분.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이다. 균일하고 있다가 균일하지 않다고 했다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상상하면 돼요. 바다. 자, 너희들이 먼 산에 올라 바다를 보면 바다가 막 울룩불룩해 보여? 그러지 않죠? 그죠? 먼 산에 올라서 전체적인 바다의 모습을 쫙 조망해 보면 바다가 평평해 보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부둣가에 이제 항구에 가까이 와 가지고 바닷물을 이렇게 보면 바다에서 뭐예요? 파도 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평하나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굴곡이 있다 라는 느낌처럼 우주 배경 복사도 마찬가지다. 우주 전체적으로 에너지 값은 균질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걸 자세히 들어가서 부분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방금 동그라미 2번이랑 별표, 동그라미 3번 별표 나중에 까먹지 말고 한 번 더 봐.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물어봐. 그랬을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도 좀 이제 빅뱅의 증거 두 가지 살펴보면서 스펙트럼도 봤고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도 봤으니까 가장 또 이제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 내용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19페이지 가봅시다. 빅뱅의 과정.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좀 지우고. 아 근데 이게 지금 좀 부족하네. 이거 다 지울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빅뱅 과정을 좀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우주가 이제 폭발하듯이 탄생해서 이제 커지는 모습을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그림을 다 그리기에는 내가 겨울학기 통합과학 수업에는 이거 그림 다 그려주면서 하나씩 했는데 그때는 3시간짜리 수업이라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타임라인별로 깔끔하게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타임라인별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먼저 빅뱅이 일어난 빅뱅 직후가 있고 다음 빅뱅 직후로부터 약 1초쯤 지났을 때랑 그 다음 3분이 지났을 때랑 다음 38만 년이 지났을 때랑 이제 그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까지 이어져서 현재 약 얼마나 지났냐 이것도 외워야 돼. 137억 년. 137억 년이 지났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 지금은 아직은 뭐 어쩔 수 없이 추정값이실 뿐이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꽤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역산한 거다.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빅뱅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본 입자.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다뤘던 쿼크라고 하는 녀석과 또 하나 더 전자라고 하는 녀석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쿼크에는 몇 종류가 있다 했지? 두 종류. 실제로는 12종류인데 우리가 배우는 건 두 종류만 다루면 됩니다. 자, 두 종류. 업 쿼크, 그렇지. 다운 쿼크.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생겨났다라는 걸 배웁니다. 자, 여기서 업 쿼크 같은 경우 너희들 집에 가서 해봐. 업 쿼크, 다운 쿼크가 구성되면은 이게 양성자야.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야. 자, 업 쿼크 하나랑 다운 쿼크면 중성자야. 중성이란 말은 정기적으로 말 그대로 중성이란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합쳐지면 전하량이 0이야. 자, 그래서 업 쿼크 하나의 전하량은 몇이겠어? 다운 쿼크 하나의 전하량은 몇이겠어? 얘는 3분의 2. 그렇지.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그렇지. 이렇게 딱 돼. 그래서 그 부분도 시험에 간혹 나와. 100% 출제는 아닌데 간혹 나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좋아. 그러면 쿼크랑 전자가 바로 이 기본 입자야. 그래서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다. 또한 입자뿐만이 아니라 뭐도 같이 생성되었다? 에너지 방출. 에너지가 방출되었는데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무슨 형태를 띠고 있어요? 빛. 빛으로 방출되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 그 자체에 이미 물질인 입자와 그리고 에너지 상태인 빛이 공존했다가 핵심이고요. 다음 1초. 1초일 때는 아까 선생님이 결국 저기서 했던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주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계속해서 팽창해요. 팽창은 계속하면 온도는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가요. 자,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 물질들은 모이려고 해, 흩어지려고 해? 모이려고 해. 물질들이 모이려고 한다는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자, 봐봐. 쿼크가, 다운 쿼크, 업 쿼크가 결합해 버리는 거야. 모여서 결합하면서 1초일 때 뭘 형성한다? 양성자, 중성자를 형성한다. 그래서 1초일 때 이렇게 보면은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된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쿼크들이 결합해가지고 얘네들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응? 언제 생겼냐고? 빅뱅과 같이. 우주 탄생과 같이 생겼다라고 이해하면 돼. 빅뱅 직후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요 라는 그런 문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과 시간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다. 즉 우주 이전 따위는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으니까요. 즉 우리 우주가 탄생하면서 공간과 시간이 같이 생겨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 이제 물질과 에너지가 같이 생겼고, 자 양성자, 중성자가 생겼고 3분쯤 되면 이제 우주가 더 많이 커져가지고 충분히 차가워졌지. 그러면 얘네 둘도 또 결합. 뭐가 생겨요? 자 양성자, 중성자 합쳐진 거. 원자, 핵. 그렇지. 그래서 원자, 핵이 생겨요. 이거 노란색으로 써야지. 원자, 핵이 생겨. 원자, 핵이 생기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자 선생님이 이거 빨간색으로 강조하는 게 낚시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낚시를 걸어요. 근데 이게 엄청 많이 낚여. 엄청 조심해야 돼. 자 어떤 낚시인지는 끝까지 간 다음에 그 이후에 좀 설명해 줄게. 일단 헬륨 원자핵이라는 거. 자, 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고 나서 38만 년쯤 되면 얘가 외워야 될 게 제일 많아. 제일 많은데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 이때의 우주는 몇 도에 도달한다? 3000 켈빈. 그렇지. 그래서 3000 켈빈 외워야 되고 3000 켈빈 정도까지 이제 차가워지면 이제 뭐가 생겨나냐면 얘네들.
아까 여기 다뤘던 이 전자 보이죠? 전자. 이 전자랑 여기 있는 원자 핵이랑 이 둘이 결합합니다. 이제 이 전자가 원자 핵에 포획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가워졌기 때문에 그때 얘네 둘이 결합해서 중성 원자가 생겨요. 중성 원자. 얘를 중성 원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어. 그지? 플러스를 띄고 있어. 근데 중성자는 0이잖아. 그럼 플러스랑 0짜리랑 합치면 당연히 원자핵도 뭘 띄고 있어? 플러스를 띄고 있어.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서 전기적 중성을 이루는 중성 원자가 생겨난다. 이때 생겨난 중성 원자는 크게 두 종류다. 수소와 헬륨이 생겨났으며 질량 비율 몇 대 몇? 3대 1. 그렇지. 그래서 디테일하게 계속 이제 내용 들어가면 얘가 3대 1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왜 3대 1인지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3대 1인 것까지 여기 이때 이미 근데 이 3대 1이 이게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거든. 이게 깊게 물어보면 좀 많이 어렵거든. 3대 1이 38만 년 때 결정됐다? 노우야. 이때 결정된 게 아니야. 언제 결정됐어요? 이때 결정된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때 핵이 생겨났잖아. 근데 이 핵하고 전자랑 질량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거든. 그러니까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중성자라고 하는 애 있지. 중성자가 이래. 질량 비율 차이가.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 너네들이랑 너네 집하고 무게가 비율이 비슷해. 여러분 몸무게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무게가 이 정도 비율 차이가 날 겁니다. 이해했어요? 너네들이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집이 무게가 티가 나? 증가한 게? 안 나. 그러니까는 이 중성 원자에 차지하고 있는 이 질량 비율은 사실 대부분 어디서 오는 거야? 원자 핵이 질량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3대 1이라는 비율은 언제 결정난다? 그렇지. 3분 때 결정나는 거야. 이게 문제에서 이런 부분까지 물어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지. 니들 이런 부분까지 다 꼼꼼하게 공부했어? 라고 시험을 걸면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계속 갑시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더. 바로 뭐냐? 이 빛. 빛이라는 녀석인데. 자, 여러분, 빛은요. 땡땡땡땡이에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어? 빛은? 그렇죠. 오, 알고 있는 친구 있네요.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그럼 전자기파라는 게 뭐냐면, 자, 전기, 자기, 파동. 즉,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상호 유도하며 공간상으로 퍼져나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핵심은 거야.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적인 상호작용. 전기를 띠는 입자. 전자, 양성자. 그럼 상호작용이란 뭐야? 서로 치고받을 수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공간에 전자들이 이렇게 떠다녀. 그리고 원자 핵도 떠다녀. 이렇게 떠다니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빛이 이렇게 가다가 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튕겨나거나 흡수했다가 재방출하거나 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튕겨나가는 걸 뭐라 해요? 반사. 그렇지. 이 입자가 이걸 먹으면 뭐라 해요? 흡수. 다시 뱉으면 방출. 그리고 이 흡수해서 방출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뿜어내면 이걸 빛의 산난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다른 얘기로 좀 다른 측면으로 얘기해 보자. 너희들이 빛이라고 상상해봐. 너희들이 빛이야. 내가 가고 싶어. 얘들이 뭐해? 길막, 목감, 길막 하면은 지나가 못 지나가? 못 지나가고 튕겨나가거나 막 그럼 여기서 막 헤매는 거야. 막 팅팅팅팅 하면서 헤매는 거야. 제대로 직진을 못 해. 여기서 우리가 자, 하나의 개념을 또 도입합시다.
우리가 유리 같은 걸 생각해봐. 유리. 자, 유리는 빛이 통과해 안 해? 통과하지. 즉 이거는 상호작용이 많은, 자 물질과 빛의 상호작용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렇지, 적은 거야. 그러니까는 빛이 방해를 덜 받고 통과해서 지나간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무, 빛이 통과해 못해? 못하지. 자, 우리는 이거를 투명한 물질, 얘는 불투명한 물질. 그렇지,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입자들과 상호작용이 많아서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즉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은 뭐하다?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입자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들이 지들끼리 합쳐지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합하면서 어때? 물질 사이의 공간도 굉장히 많아지고 얘들이 이제 전기적 중성을 이루면서 빛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그럼 빛은 이 사이를 뭐 할 수 있어? 통과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걸 뭐한 상태다? 투명한 상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38만 년에 일어났던 변화가 바로 그겁니다. 빛과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자, 여길 기점으로 이 전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입자들이 너무 많아서 빛들이 상호작용하느라 제대로 통과를 못하는 상태.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라고 부르고, 여길 기점으로 이쪽은 뭐한 우주? 투명한 우주. 지금 다행히 우주가 투명하니까 저 멀리 있는 별에서 별빛이 우리 지구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차피 여러분들은 못 보겠지만요. 안양이 너무 빛이 많아. 그래서 여기는 투명한 우주. 혹시나 미안, 너네들은 수련회 가봤자지. 수련회 가봤자 어차피 여자가 없잖아. 여자 꼬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같이 이게 밤하늘 봐보면서 이쁘다 하면서 꼬시면 잘 넘어오거든요. 근데 진짜 운이 좋으면 수련회를 갔는데 여고가 같은 수련회 장소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개꿀. 심지어 다른 학교. 그치?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로 나눌 수 있다. 자, 또 하나. 그래서 이게 이때 빠져나온 이 빛을 뭐라고 하냐? 바로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8만 년일 때 이거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요. 3000 켈빈이 되었으며 그때 당시에 이게 중성 원자가 생겼고 질량 비율이 이렇게 되고, 그때 물질 사이로 이제 빛이, 원래도 빛은 존재했지만 그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느라 물질 사이를 못 빠져나오던 빛이 이제 물질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우주 배경 복사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렇지. 자, 나머지는 책을 좀 읽어보면 되는데, 아까 쌤이 이거 이제 해주겠던 거, 조심해야 되는 거 바로 이 부분인데, 뭐냐면 여기 3분일 때 헬륨 원자 핵인데, 우리가 수소를 보면은 수소가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딸랑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우리는 이걸 1번 수소라 부르기로 했어,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양성자가 하나, 둘, 중성자 둘 해가지고 양성자가 두 개니까 전자도 두 개 붙어 있지.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원소를 우리는 2번 헬륨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구성을 보면은 이 헬륨의 융합은 3분 때 이루어진 게 맞아.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거 보여줬던 결합하면서, 선생님이 아까 그럼 말 잘못했다. 그때 3000 켈빈이 아니네. 이게 더 뜨거웠지. 3000 켈빈이 아니야. 선생님 아까 말 잘못했어. 이게 융합될 때, 원자핵이 융합될 때니까 그때 더 뜨거운 상황에서 이게 됐어. 자, 근데 봐봐. 이게 수소잖아. 수소에서 전자를 뗀 상태를 뭐라 불러?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 이거네. 근데 잘 봐봐. 뭐만 있으면 돼? 그렇지, 양성자 딸랑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원자핵이 형성되었다라고 했을 때 수소 원자핵은 이 3분의 때가 아닌 거야. 언제야? 그렇지, 여기야. 여기 양성자 보이잖아. 이때 형성됐다고.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은 얘야. 양성자가 바로 수소 원자핵인 거야. 자, 너네 학교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꽤 나와요. 꽤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까지 알고 가라.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숙제는 본교재
33페이지까지 33페이지까지 풀어보고 자 너희들 이거 밀린 친구들도 지금 너무 많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부담을 줄여주지. 자 여기 보면은 2강 여기 숙제 보면 2강 있지 2강 2강이 어디까지냐 34페이지 자 그러니까 자, 숙제만 내주고 끝내자. 숙제 33페이지까지 하고 이제 이거 본교재 본교재고 이거고 이거 숙제교재는 숙제교재는 34페이지부터 54까지인데 선택해. 홀수만 풀거나 짝수 페이지만 풀거나 페이지 단위로 번호 단위로 건너뛰면 너무 귀찮으니까 자 홀수 페이지만 풀거나 짝수 페이지만 풀거나 오케이? 절반은 풀어와라 요 소리야. 알겠지? 나머지 시험 전까지 다 풀어야지. 시험 전까지 다 푸는 조건으로 일단 절반이라도 풀어오십시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가.